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금주 일요일 8경주에 시행되는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안 더비는 한 달 전에 시행된 4월 말에 시행된 마일컵, 그리고 이번에 코리안 더비 앞으로 시행될 장관배, 이렇게 세 개의 경주를 묶어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마 문화를 조금은 카피했죠. 미국에는 켄터키 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그리고 벨몬트 스테이크스라는 이 세 개의 경주를 엮어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 그 세 개의 경주를 모두 우승하는 경주마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쏟아지는 그러한 제도가 있죠. 켄터키 더비는 1800, 그리고 3주 뒤에 시행되는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는 2000,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2400. 요게 3주 2주 간격으로 펼쳐지면서 상당히 타이트한 그러한 경주 일정 속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 세계 대회를 3세마가 정말 촉박하게, 또 이동거리도 상당히 길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세계 대회를 모두 제패한다?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정말 체력도 어마어마해야 되고 기본 경주력도 좋아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일정까지 한번 따라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정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일컵이 지나고 나서 거의 지금 5주가 흘렀나요? 6주가 흘렀나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코리안 더비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마일컵 우승마였던 베텔게우스가 천지굴건염으로 인해서 휴양을 갔어요. 어떻게든 마방에서는 좀 살려보려고 수영 조교를 꾸준하게 병행을 하면서 마필의 어떤 기초훈련, 근력을 닦는 그러한 훈련으로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아마 어제 날짜로 휴양을 갔을 겁니다. 베텔게우스는 출전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 대회 우승마가 이제 출전이 취소가 되면서 좀 뭔가 김이 빠지는 그러한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마필들에게는 기회죠.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들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번 마일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썸씽 로스트. 이 썸씽 로스트가 복승률 100%죠. 아직까지는. 복승률 100%를 기록 중입니다. 5번을 뛰어서 5번을 다 입상을 했습니다. 복승률 100%를 기록 중인데, 직전 경주 저는 솔직히 이 썸씽 로스트를 조금은 입상권 밖으로 봤었어요.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거의 99%다. 따라가서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비웃으면서 이 마필이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능력을 보였는데,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잠시만요. 삼관경주의 첫 관문 캐레콤 마일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선행을 못 갔어요. 예상대로 선행을 못 가고 선입으로 따라붙는 모습인데, 자, 이 선입으로 따라붙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필이 3, 4코너를 선회할 때 보여주는 경주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4번, 1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5번 러닝 파워와 6번 판타스틱 킹덤이 3,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권에는 7번 썸씽 로스트, 외곽으로 16번 월드 레전드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바깥쪽에서 5위까지 진출. 계속 외곽을 감아 나오죠. 안쪽에 3마리, 거의 3선, 4선 외곽 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6번 월드 레전드가 2위권에 뭉쳐지면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손해를 많이 봅니다. 6위는 4번 베텔게우스. 이제 베텔게우스가 선두그룹 뒤쪽 5위까지 진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스피드 영도 이제 베텔게우스 뒤쪽에서 6위권 등장하기 시작했고 13번 럭키선이 바깥쪽에서 8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4번 도끼
자, 그리고 직선에서 선두로 치고 나왔다가 4번 베텔게우스에게 이제 덜미를 잡히는 그러한 결과가 이어지죠. 썸씽 로스트의 걸음이 베텔게우스에는 덜미를 잡혔습니다만 따라오는 마필들하고는 계속 거리를 벌려나가는 모습이에요. 초중반에 거리 손해를 좀 봤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반부에 썸씽 로스트의 걸음은 정말 기대 이상이다. 생각 밖으로 경주력이 좋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출발지 2점을 안고 이번에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1800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전력이 아니죠. 훈련 과정에서도 이제 월요일 훈련 모습을 보면은 뭐 하위급 마필이긴 해요. 하위급 마필이긴 합니다만 세네파우프라고 이제 병합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목놀림 좋죠. 그리고 우구보를 써주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에는 몰고 따라가는데 외곽에서 이제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합 모습이 뭐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지성 전광판까지 이어져요. 제가 이제 조교 관람을 5층에서 하기 때문에 전광판 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전광판 뒤에 가서도 아주 길게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훈련 시의 모습도 컨디션도 지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썸씽 로스트는 이번에도 아마 우승 후보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반면에 너트플레이는 마무리 훈련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난번 이제 마일컵에서 종반 이제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거든요. 직선적으로 추입력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너트플레이 월요일 훈련을 조금은 강도를 좀 낮췄어요. 낮춰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 마필은 특이사항은 아니고 뭐 도전 세력 정도로 고려할 수 있겠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마무리 훈련 보기 전까지는 뒤로 빼놨습니다. 라운 자이언트는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가운데 유일한 암말입니다. 유일한 암말이에요. 탁월한 선두력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죠. 암말이기 때문에 이제 55를 답니다. 부담 중량은 순말들은 57, 암말들은 55를 달게 되는데 뭐 부담 중량 2kg에 2.2 하더라도 라운 자이언트가 여기서 버텨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최근 대상 경주마다 서울 1조 박정원 조교사 마방이 뭐 위력을 발휘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도전할 급은 아닐 것이다. 문세영 기수 뭐 꾸준하게 문세영 기수 기승해 왔는데 이번에는 임기영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요. 문세영 기수도 갈아타요. 48조에 나올 스나이프로. 자, 라운 자이언트.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출전한 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아직 뭐 출마 투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출마 투표하면서 뭐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월요일날 훈련 과정에서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마필이 있는데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48조 이제 도끼불패였는데 선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선행은 라운 자이언트 아니면 도끼불패 두 마필 가운데 이제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누가 안쪽 게이트를 가느냐, 누가 더 초반에 밀어붙이면서 의지를 보이느냐, 그 차이겠죠. 뭐 두 마필 가운데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나올 확률은 거의 뭐 90% 이상이 아니겠느냐, 99% 이상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라운 자이언트가 선행인가 아니면 도끼불패가 선행인가 둘 중에 한두가 선행을 갈 텐데 도끼불패의 선행을 좀 괴롭혀 줄 수 있는 마필이 등장했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개에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입상권 전력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스피드형입니다. 스피드형이 지난번에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일단 이 스피드형이라는 마필이 이세마 대상경주였던 브리더스컵에서 브리더스컵 지난 최고의 이세마를 뽑는 무대입니다. 여기서 우승을 거둡니다. 종반 막강한 추임력을 앞세워서 힘이 아주 좋은 마필이었고 그 다음 경주에 이제 시행되었던 뭐 경주에서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이어진 1600 경주에서 낙성을 거둬요. 그래서 이 마일컵을 앞두고 스피드 형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럼이 안 나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담 중량 57을 처음 달아보거든요. 뭐 57을 처음 달아보는 마필들이 많았습니다만 부담 중량에 민감한 마필, 민감하지 않은 마필, 이런 마필들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뭐 무겁게 지고도 잘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무거우면 힘겨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주마에게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부담 중량 극복 능력이 좋다 안 좋다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피드형은 아마 그러한 부분이 좀 마필에게 부담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스피드형은 그 부담 중량을 좀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뛰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합니다. 일단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경험이에요. 경주마들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57을 경험해봤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 훈련을 꾸준하게 했을 겁니다. 무겁게 달고 훈련하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무겁게 달고 훈련해주면서 길고 강하게 훈련했는데 지금 뭐 훈련 과정에서 동반 출전하는 글로벌 히트가 지금 소속조에서 같이 나옵니다. 26조에서 이 스피드형 말고도 글로벌 히트란 마필이 새로 출격해요. 그 마필하고 병합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여유가 많은 모습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 뭐 훈련 모습을 한번 보면은 같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이제 글로벌 히트하고 스피드형하고 두 마필이 상당히 길게 뛰어와서 앞가슴팍이 벌어진 거는 오히려 더 글로벌 히트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측에서 스피드형이 여유가 있는 모습이에요. 직선주로 추진해 주니까 쭉 치고 나가는 모습도 좋고 뒤를 차주는 맛도 한결 힘이 있습니다. 뒤가 약간 흔들리죠. 글로벌 히트는 조금 지쳤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스피드형이 글로벌 히트보다는 뭐 더 나은 전력인 건 사실이고 준비는 많이 했을 거예요. 변화는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 마일컵의 어떤 결과를 감안했을 때 믿음을 주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라는 판단이고 자, 이 세네타운이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이 세네타운이 재밌는 게요. 이날 농협중앙배였죠. 농협중앙해장배. 여기서 선드래곤, 나노메타 이런 마필들을 추입으로 외곽 돌면서 잡아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어느 정도 끝걸음을 보였던 말급에서 끝걸음 보였던 너트플레이 같은 마필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아주 하위에 머물러 있을 정도예요. 물론 이 경주가 이제 1200이기 때문에 1200 경주 결과 가지고 1800의 어떤 예상을 연결시키는 건 약간은 무리수가 따릅니다만 어린 마필들이고 또 1800에 대한 경험을 거치면서 세네타운이 지난번 1800 뛰는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력이 기대 이상이에요. 경주력이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세네타운을 저는 개인적으로 복병권까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멀로 기수 함께하는 12번 로열 함성까지 준비를 마치며 출발합니다. 1800m 혼합 4등급 서울의 구경주 10번 게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카운트의 출발이 더디었고 안쪽에서 먼저 조는 출발 나쁘지 않고요. 퍼스트 드림과 1번 천군 외곽에는 10번 세네타운입니다. 6번 퍼스트 드림이 빠르게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리고 10번 세네타운과 송재철 기수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2위로 선두를 바짝 따라가면서 이렇게 레이스를 펼칩니다. 스피디 루키 12번 로열 함성 바깥쪽 11번 스타블레이드 등입니다. 6번 퍼스트 드림과의 격차를 좁히는 4번 미스 양호와 10번
10번 세네타운입니다. 코너링을 하면서 이제 선두권을 맞붙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프레스하면서 넘어서고 성공하면서 머리차로 선두를 뺏는 10번 세네타운과 바깥쪽 4번 미스 영어입니다. 10번 4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를 돌며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10번 세네타운과 4번 미스 영어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10번 세네타운과 결승선에서 바로 발 바꿔주면서 4번 미스 영어와 문성혁 있습니다. 10번 4번 두 마리 여전히 앞서 있고 1번 천군이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진에 대한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로열 함성과 5번 타이탄 삭스 등이 치고 나오는 가운데 10번 세네타운이 격차를 벌리면서 선두 유지합니다. 10번 세네타운과 바깥쪽 추임력을 발휘하는 12번 로열 함성, 5번 타이탄 삭스 두 마리가 2, 3위로 올라섭니다. 10번 세네타운과 12번 5번 탄력이 결승선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3세마들 레이스잖아요. 3세마들은 한 달 사이에 그럼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뚜렷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네타운이라는 마필이 직전 1800을 우승을 거두는 과정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뭐 타임이라든지 전반적인 상대 마필들의 어떤 사이즈를 감안할 때 아직까지 뭐 세네타운을 여기서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하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3월 26일 경주입니다. 이 3월 26일 경주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네타운도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뭐 컨디션도 좋고 충분히 한번 복병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드래곤스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뭐 밸런스가 상당히 유연하고 체격 좋기는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마일컵에서 3위를 차지했고 하지만 이 마필은 지금 현재 훈련과 내용은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당일 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거예요. 종반 날라오는 그림을 보이면서 3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공략의 메리트가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마무리 훈련 과정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림만 없다면 이번에는 저는 좀 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올 스나이프입니다. 이 나올 스나이퍼 48초에서 두 마필이 동반 출격합니다. 나올 스나이퍼와 나울 스나이퍼와 그리고 도끼 불패 두 마필이 동반 출격하는데 이 나울 스나이퍼가 우측 뒷다리 파잉 때문에 마일컵에 출전을 못했어요. 후지 파잉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 후지 파잉이 있었는데 자, 그 후지 파잉이 지금은 완벽하게 고쳐진 모습이거든요. 후지 파잉 때문에 뭐 후지 다리를 저는 거죠. 뒷다리를 저는 오른쪽 뒷다리를 저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이제 마일컵 출전을 못했었는데 충분한 휴식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마필의 컨디션을 호전시키고 이번에 코리안 더비에는 나옵니다. 자, 코리안 더비는 나오는데 월요일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나름 컨디션 큰 문제 없었고요. 괜찮습니다. 훈련 모습은 솔직한 말로는 도끼 불패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뭐 운영 모습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나울 스나이퍼. 투마필이 이제 나란히 잘 갑니다. 외곽에서 살짝 몰아주는데 안쪽도 몰기 시작하죠. 문세영 기수가 채찍을 대고 외곽에서는 김용건 기수가 이제 몰고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뒷직선 가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도끼볼패가 계속 외곽을 돌아요. 자, 화면은 여기서 끊겼는데 뒷직선 가서 전광판 가서 전광판 초입 부분을 지나자마자 문세영 기수가 나올 스나이퍼는 제어를 하면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김용건 기수는 도끼볼패를 가지고 넘어서 가지고 전광판 끝까지 전광판 3코너까지죠. 3코너까지 아주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이제 몰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일단 훈련을 더 길게 뽑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러고도 도끼불패가 상당히 활기찬 모습으로 이제 마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힘이 더 남아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끼불패가 저렇게 길게 뛰고도 힘이 남는다? 라는 그 모습을 확인했을 때 상당히 인상적인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라온 자이언트의 이 출격이에요. 라온 자이언트 때문에 지금 조금 아쉬움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내측에서 만약에 도끼불패가 이제 내측에
출발지를 잡고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복병 역할을 톡톡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는 나울 스나이퍼가 좋죠. 나울 스나이퍼가 지난번 경주, 지금 이 경주에서 보시면 썸씽 로스트 이번 경주 우승 후보죠. 예, 스포츠 서울배예요. 썸씽 로스트하고 종반에 한 반마신 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승선 통과할 때는 더 여력이 있습니다. 더 여력이 있어요. 자, 10번 나울 스나이퍼와 썸씽 로스트 한번 볼까요?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벤트런파크 서울 8경주 제36회 스포츠 서울배 차게 쪽에서 10번 나올 스나이퍼가 5번과의 거리차를 바짝 좁히면서 사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 안쪽에 썸씽 로스트, 외곽에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지금 두 마필이 아주 강하게 경합을 하면서 계속 결승선까지 이어갑니다. 썸씽 로스트의 걸음도 안 죽었는데 끝에 가서 마신차가 좁혀지죠. 10번 나올 스나이퍼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통과에서는 넘어서는 그림이에요. 제36회 스포츠 서울배였습니다. 썸씽 로스트도 좋은 마필입니다만 이때는 선행을 해서 이제 버티는 걸음이었고, 나울 스나이퍼는 계속 외곽을 돌면서 따라가는 걸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나울 스나이퍼가 이제 뭐 월요일날 보여준 컨디션 아무런 문제 없었고 이렇다면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나울 스나이퍼. 자, 부경의 월드 레전드입니다. 요 마필도 복병감이에요. 지난번 마일컵에서는 최외곽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시종 외곽을 돌았죠. 힘을 쓰면서. 자, 직접 경쟁 모습을 한번 볼까요? 16번 게이트입니다. 그야말로 최외곽에서 힘을 쓰면서 좀 게이트의 불리함을 정말 톡톡하게 치렀던 마필입니다. 외곽 밀고 나오면서 아직도 외곽이죠. 외곽 계속해서 외곽을 돕니다.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썸씽 로스트긴 한데 썸씽 로스트가 중반에 몰고 나오면서 밀어내버려요. 16을. 그리고 직선줄에서 이제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끈기가 있어요. 그렇게 외곽을 크게 돌고도. 결승선 100m를 남겨두고 이제 걸음이 점점 무뎌지는 모습입니다. 전개가 안 좋았어요. 전개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월드 레전드가 출발지가 좀 안쪽으로 내려온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거든요. 훈련 시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소속조 1등급 마필 그레이트 보스죠. 그레이트 보스하고 병합을 하는데 외곽에서 여유를 보일 정도로 훈련 시의 걸음이 짱짱합니다. 이 마필이 이번에 못 나오는 마일컵 우승마 베텔게우스하고 또 경남신문배에서 뭐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때 마신 차가 뭐 1마신하고 조금 더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어쨌든 월드 레전드라는 마필이 경쟁력은 충분하다라는 점을 여러 수치에서 읽을 수 있어요. 이렇듯 이번 경주 월드 레전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끼 불펜은 설명드렸던 대로 뒷직선에서 쭉 길게 뽑아주면서 아주 의욕적인 훈련을 월요일날 시행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블랙맘바 부경의 19조 명문마방 블랙맘바가 나오는데 경주 모습만 보면은 지금 뭐 실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3위 할 때 모습도 나쁘지 않았고요. 직전 1600 우승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훈련 모습이 약간은 좀 실망스러워요. 이 소속주 소나도르라는 마필하고 훈련을 하는데 소나도르를 뭐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서는 게 뭐 문제가 아니라 채찍을 몰고 가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그러한 훈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블랙맘바는 훈련 모습을 보고 조금은 좀 덜 보고 싶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소나도르가 안쪽에서 편하게 뛰면은
동급의 어떤 전력으로서는 잡을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3군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안쪽에 소나도르, 외곽에 블랙맘바죠. 소나도르는 5세 한 마리입니다. 자, 블랙맘바가 이제 채찍을 가하면서 여기서 채찍 한 2대 맞았을 때 쭉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졌어야 사실상 이번 대회 경쟁력을 좀 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인데 계속해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이러한 과정이 또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경주일마다 컨디션이 또 틀려요. 경주마들이 일요일 다르고 월요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블랙맘바는 뭐 서울에서 올라왔을 때 마무리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파이터. 여수파이터가 마일컵에 출전하지 않은 마필 가운데 가장 위협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1800m를 연이어서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1800m를 연이어 소화했는데 준우승과 우승을 차지하면서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그 박재희 기수가 스피드형이라는 좋은 마필, 경쟁력 있는 마필과 이 여수파이터를 평소에 2마필 다 타왔어요. 근데 최종 선택은 바로 이 여수파이터입니다. 여수파이터에 손을 들었다. 스피드형보다는 이 마필이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박재희 기수가 조금 더 호감을 가지고 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수파이터 최근 1800m 물론 뭐 기록 자체가 상당히 호기록입니다만 이 기록은 지금 포화주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 자체에 약간의 거품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53초면 상당히 호기록이죠. 경주 모습 한번 볼까요? 여수파이터 5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3번 인디불패가 마지막으로 출발대에 들어섭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좋죠. 부산경급의 7경주 혼합 4등급의 1800m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원활한 모습이고 경주 이끌면서 길게 늘어지는 자, 선두 뒤 2마리를 보내놓고 세 번째로 따릅니다. 외곽을 약간 돌고요. 6번 라이트 스토리가 7입니다. 중하위권에는 10번 디먼 스파이와 8번 두바이 평체 우세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전개를 이어나갑니다. 안쪽에 자리한 3번 자, 그리고 여전히 4코너 돌아 나오면서 이제 선두권을 갈아엎어 버려요. 5위로 이제 4코너에 접어들면서 안쪽에 1번 운주스타와 바깥쪽에 5번 여수파이터 두 마리 싸움에서 여수파이터가 먼저 앞서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여수파이터가 바깥쪽에서 손으로 부상한 가운데 안쪽에서 1번 운주스타는 2위로 밀려 있습니다. 5번 1번 두 마리 앞선 상황. 여기에 10번 디먼 스파이가 한가운데서 종반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5번 여수파이터와 안쪽에서 버텨내고 있는 1번 운주스타 10번 디먼 스파이 세 마리 크게 앞섰습니다. 5번 여수파이터가 종반까지 선두를 지키는 탄력을 이어나가는데 계속해서 다치치고 나오고 있는 1번 운주스타입니다. 5번 1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만 바깥쪽 앞서 있는 5번 여수파이터 5번 1번 그 뒤에 10번 디먼 스파이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발바꿈이 약간 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걸음이 나왔기 때문에 자, 뭐 지금 이 경주 뛰고 나서 5월 5일 경주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죠. 좀 더 발바꿈이 원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폭발력을 증대시키는 훈련 꾸준하게 해왔다면 여수파이터는 경쟁력 있죠. 부경의 블루칩이 선택을 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한 여수파이터 마일컵에 출전하지 않은 마필 가운데 가장 위협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럭키선이라는 마필이 이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마일컵에서 6위에 이제 랭크된 그런 모습인데 영상 모습을 잠깐 보면요. 잠깐만요. 자, 출발을 상당히 잘했어요. 게이트 이탈이 원하는데 뭐 붙들고 차분하게 주행을 합니다. 중하위권에서. 빠르게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감아 나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도끼불패가 바깥쪽 선두를 노립니다만 안쪽에 1번 초이스런도 안쪽 자리를 내주기 이제 바깥쪽으로 7번 썸씽 로스트와 6번 판타스틱 킹도 이제 베텔기우스 뒤쪽에서 6위권 등장하기 시작했고 자, 외곽을 감아 나옵니다. 13번. 바깥쪽에서 8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할 때 탄력이 죽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직선 초입 부분에 이제 살짝 기대는 모습을 좀 노출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린 티가 나는 그런 주행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출발 능력도 괜찮고 외곽을 돌면서도 그리손을 좀 보고 경주를 치렀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인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지 여건 뭐 나와준다면 럭키선도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되겠죠. 자, 뭐 나머지 마필들은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별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리안 더비 출전하는 마필들을 경쟁력 있는 마필 순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자,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썸씽 로스트, 그리고 부경에서 올라올 여수파이터, 마일컵에 안 나왔던 마필이죠. 여수파이터, 그리고 서울의 나올 스나이퍼, 이렇게 3두, 썸씽 로스트, 여수파이터, 나올 스나이퍼, 이 3두가 일단 가장 유력한 입상권으로 꼽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전 세력, 좀 도전 세력을 한번 꼽아본다면 월드 레전드, 그리고 서울의 럭키선, 저는 이 두 마필을 좀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다크호스를 꼽아본다면 훈련이 좋았다 라고 말씀드렸던 도끼 불패, 그리고 부경의 블랙맘바, 뭐 요 정도로 이제 다크호스로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서울의 세네타운도 있네요. 일단은 도전 세력이나 복병감은 마무리 훈련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압축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출마 투표가 끝나고 나서 출발지가 나오고 나서 압축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하겠습니다. 자, 코리안 더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벤트를 제가 서두에 좀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미에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이번 주 이벤트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이디 확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문자를 무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무료 발송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한우리의 새벽쪽의 힘 방송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에 반드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 토요일 문자 무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공지를 앞에 시작하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자, 이상 코리안 더비를 한번 미리 살펴보는 방송이었고 이벤트 공지까지 해드렸습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에 금요 방송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음 방송 금요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즐거운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